대구시 신청사가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오는 2022년 첫 삽을 뜬 뒤 3년 안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대구 소방본부가 1호 소방 헬기를 교체해 환자 이송 중에도 응급처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영천 지역 한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됩니다. (22일) 오후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갑자기 불이 나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강북입니다. 대구시의 새 청사가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지난 주말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 참여단이 내린 결정에 따른 건데요. 대구시는 오는 2022년 첫 삽을 뜨고 3년 안에 새 시청의 문을 열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선경 기자입니다. 대구시 새 청사는 결국 달서구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박 3일 동안 합숙 토론한 시민 참여단 250명의 결정에 따른 겁니다. 땅이 시 소유라 매입 비용이 들지 않고 지하철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특히 큰 점수를 받았습니다. 평가 점수 최고 득점 지역은 1000점 만점에 648.59점을 받은 달서구입니다. 이로써 지난 60여 년 동안 중구 동인동에 터를 잡았던 대구시청은 오는 2025년 옛 두류정수장 땅에 새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시청의 새 역사를 함께하게 된 달서구민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이번 이전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서대구역이 들어선다면 거기 이용하기 더욱 편리해질 것 같고요. 도시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지하철역이 있고 아주 시민이 이용하기 아주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유치 전에 함께 뛰어들었던 다른 지자체들은 아쉽지만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랫동안 시청을 품고 있다 내주게 된 중구는 대신 대구시가 도심 상권 활성화에 더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통시장이 완전히 죽어서 낮에 가도 전부 샀다 다 밀어놓고 저녁 6시 이후로 가면 암흑지대입니다. 시청마저 갔으니까 우리 중구를 위해서 그보다 더 좋은 걸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4년 건립 계획을 세운 뒤 15년 만에야 입지를 정하게 된 신청사. 뜨거웠던 유치전을 뒤로 하고 이제 막 새 시대를 열게 된 대구시청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위급한 환자를 살리는 건 빠른 응급처치와 이송시간과의 싸움에 달려있는데요. 이른바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소방 헬기라면 대구 전역을 10분 안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대구 소방본부가 24년 만에 1호 소방 헬기를 교체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소방 헬기는 대구 시민들의 위급한 순간을 더 안전하게 책임지게 됩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높이 4.5m, 전체 길이 15m에 달하는 헬기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목적지와 경로를 설정하면 조종사의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구조 현장에 도착해서도 헬기가 상황에 맞춰 비행합니다. 기존 헬기는 디지털화되지 않은 완전 수동 항공기를 해가지고 조종사의 어떤 능력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비행 방식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헬기는 완전 디지털화되어 가지고 조종사의 워크로드를 훨씬 더 경감시켜주는 그런 최첨단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총 사업비 160억 원을 들여 신규 헬기를 도입했습니다. 이 소방 헬기는 이탈리아 네오나르도사가 제조한 AW169 기종으로 최대 4시간 20분까지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 시속은 297km, 항속거리는 800km로 대구 전역을 10분 안에 오갈 수 있습니다. 기존 헬기보다 내부 공간이 넓어져 각종 응급 의료 장비를 싣고도 12명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심장 충격기, 기계식 압박장치 등 최신 응급 의료 장치가 탑재돼 있어 환자 이송 중에도 응급처치가 가능합니다.
1995년도에 도입하여 24년이 넘게 장기 운용된 소형 단발 헬기 대구 1호기를 대체하여 항공대원의 안전 확보와 항공구조구급 등 증가하는 소방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기존 대구 1호 헬기는 민간에 매각될 예정이며 신규 헬기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투입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영천 한약재 시장은 오랜 전통과 큰 규모로 명성은 유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은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매 위주여서 문화 관광 산업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는데요. 위축된 영천 한방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천은 전국 3대 한약재 유통시장 중의 하나로 1990년대까지만 해도 호황을 누렸습니다. 지금도 전국 한약재 유통 물량의 30%가 영천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명성에 비해 한방 산업은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영천 지역 한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됩니다. 기본 계획안을 보면 오는 2023년까지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지역 한방 조직 육성, 약초상가 현대화, 한방 힐링 투어 등을 진행합니다. 앞으로 한방을 책임질 그 사람들을 이제 젊은 청년들 교육을 시켜서 30년, 40년 후에 이 영천 한방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사람들은 투자가 한방을 이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제도 도약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그 영천의 한방의 젊은 그 한방인들하고 이제 기존 한방인들하고 힘을 또 모아서 이렇게 이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 문화 관광과 연계한 안테나숍도 만들어집니다. 영천역과 약초 도매시장 인근에 들어설 안테나숍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한방 제품과 영천 특산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영천시는 올해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한방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내년 8월까지 세부 계획을 확정 짓기로 했습니다. 오랜 전통을 지닌 영천 한방 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경북의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정해봤는데요. 벌써 크리스마스가 코앞이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올까 키워드 보고 잠깐 설레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올해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수준을 웃돌겠고 대부분 지역이 종일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최근 20년간 크리스마스 날씨를 보면 대구, 경북은 눈이랑은 인연이 적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대구가 4번뿐이었고요. 경북은 각 시군별로 다릅니다만 적게는 2번에서 많게는 5번 정도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2012년인데요. 당시에도 눈발이 흩날리는 정도에 불과해서 눈싸움 준비하던 아이들은 많이 실망하기도 했었죠. 그래도 올해는 크리스마스에 눈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경북 북부 산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7명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던 사고의 원인, 블랙아이스인데요. 경상북도가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상습 결빙 구간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도내 위험 구간은 국도 48곳, 지방도 73곳, 시군도 36곳 등 157곳에 이르는데요. 이외에도 결빙이 우려되는 구간을 모두 파악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한편 모래와 염화칼슘을 비치하고 순찰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대구시 역시 내비게이션에서 블랙아이스 위험 구간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시범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같기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안전장치가 확실히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겨울 불청객 노로바이러스인데요.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도내 병원에서 매주 공동으로
급성 설사 질환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감시 중인데 올겨울 들어서는 처음으로 지난 19일에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보통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유행하는데요. 얼마 전 상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의 원인이 노로바이러스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었죠. 전국적으로도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노로바이러스는 백신 등도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입니다. 저온에는 강하지만 열에는 약하기 때문에 물이나 음식은 반드시 85도 이상 높은 온도에서 가열한 뒤 드시고요. 모든 전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이죠. 손을 깨끗이 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22일) 오후 5시 25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 버스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운전기사와 승객 등 7명이 바로 몸을 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버스 엔진이 불에 타 망가지면서 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이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2일 오후 4시 50분쯤 대구 이월드에서 놀이기구 부메랑 코스터가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놀이기구에는 16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별다른 부상자는 없으며 사고 발생 3분 만에 모두 내려 안전하게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월드 측은 안전센서 오작동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이월드에서는 지난 8월에도 아르바이트생이 놀이기구에 끼어 다리 한쪽이 절단되는 사고가 난 바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 옛 두류 정수장 주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신청사가 건립될 것으로 확정된 옛 두류 정수장 인근에 난개발 붐이 일 것을 우려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의 땅을 사고 팔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게 됩니다. 시는 달서구와 협의를 거쳐 앞으로 3개월 안에 정확한 범위를 결정해 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월 21일을 대구 시민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대구시는 직할시 승격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10월 8일을 대구 시민의 날로 운영해왔는데 지역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8월부터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대구 시민 원탁회의에서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이자 대구 시민 주간의 첫날인 2월 21일을 새로운 시민의 날로 선택했습니다. 대구시는 24일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다양한 기념 행사 등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겨울철 연말 연시를 맞아 대구경찰이 교통안전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을 찾아 시설물을 보강하고 도로 정보를 수정하는 등 대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킨 이른바 블랙 아이스 현상 등 도로가 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겨울 대표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봉화군 분천 한겨울 산타마을이 지난 주말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산타마을에는 산타 우체국과 산타 열차, 마칭 퍼레이드, 산타 키다리 아저씨 등과 함께 알파카 먹이주기, 산타 썰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하루 이용객 10여 명에 불과하던 분천역은 지난 2014년 산타마을 운영 이후 하루 1,700여 명이 찾고 있습니다. 의성군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0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기금 1억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국제경기대회 중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대회를 선정해 10억 미만의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에서 의성군을 포함한 13개 시도 22개 국제대회가 선정됐으며
국비는 대회 운영과 홍보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2020 WCT 의성 국제 컬링컵 대회는 의성군과 WCT가 함께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월드 컬링 투어 대회로 1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남녀 최우수 정상 20팀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영천시가 연말 연시를 맞아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천사랑 상품권을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상품권은 2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농협과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등 37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천 공설시장을 비롯해 음식점과 주유소, 학원, 미용실 등 지역 1,670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개인이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월 50만 원, 연간 4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천경찰서 오봉근 화산파출소장이 경찰청이 개최한 청년 콘텐츠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직 내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는 그림과 사진, 시, 산문, 슬로건 등 179점이 접수됐습니다. 오 소장은 대나무를 소재로 한 문인화를 출품해 영예의 대상을 안았습니다. 경찰청은 수상작 21점을 본청과 지방청별로 각 2주씩 순회 전시할 예정입니다. 예천군이 2019년 경상북도 시군 저출생 극복 우수시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 실적, 저출생 극복 기반 구축, 지역 참여도, 저출생 극복 우수 사례 등에 대한 평가로 이뤄졌습니다. 군은 올해 예천군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미혼 남녀 만남 행사 및 가족 체험 행사 개최, 임산부 태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신라 역사관 1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재개관에 들어갔습니다. 7년 만에 개편한 신라 역사관 1실은 신라의 건국과 성장을 다루고 있는 전시관으로 바닥에서 천정까지 시설 전면을 재구축했습니다. 지진에 대비해 면진 시스템을 적용했고 진열장 유리는 저반사 유리를 채색해 빛에 의한 어른거림과 반사 현상을 줄였습니다. 전시 구성은 경주 일대에서 출토된 1,100여 점의 문화재를 선보이는 등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축적된 발굴 자료를 집대성했습니다. 박물관은 내년에도 전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신라의 중앙 집권화와 삼국 통일 과정, 통일 신라 문화를 다루고 있는 신라 역사관 3, 4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겨울을 맞아 수성못 얼음썰매장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얼음썰매장 옆에 눈 슬로프와 짚라인이 새롭게 설치돼 한 자리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얼음썰매장은 오는 2월 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40분까지 운영되며 이용료는 1,000원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화요일, 우리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대기질도 좋지 않겠습니다. 야외 활동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24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한낮 최고 기온은 8도가 예상됩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북 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야외 활동과 실내 환기를 되도록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북 동해안 지역과 북동 산지, 대구와 경산 등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이나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인 수요일에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바깥 활동은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